여러분, 솔직히 패션쇼 보고 공통점 여기저기 모아놓은 트렌드 분석이 잘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냥 그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아니야?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패션쇼에서 스크랩해서 보여드린 트렌드 리포트가 아닌 과거 패션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패션쇼 다 챙겨보았고 참고도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패션쇼에서 이거 많이 나와서 유행이에요 하는 내용이 아닌 작년부터 올해로 연결되는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패션 시장의 흐름을 단 10분 만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트렌드를 제품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천천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빈티지와 Y2K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2021년부터 친환경 패션 붐이 불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제로 웨이스트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단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다나 보테가 베네타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업사이클링을 강조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들까지 오가닉 코튼이라는 소재를 내세우며 친환경 패션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유엔에서까지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패션을 좋아하셨던 여러분이라면 친환경과 빈티지라는 요소가 더해져 정말 많은 온 오프라인 빈티지 샵이 생기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만 둘러봐도 국내에는 빈티지 리바이스 데님부터 빈티지 폴로 셔츠를 파는 업체가 정말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빈티지라는 장르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낯설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대중화된 건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빈티지라는 키워드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유행했던 Y2K 스타일과 만나게 되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패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걸그룹들의 스타일은 이 Y2K 패션의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23년 트렌드의 시발점이 된 두 번째 요소,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2022년 한국 걸그룹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모두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물론 BTS도 대단하지만 스타일이나 패션으로 모았을 때 걸그룹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제니는 투박한 디키즈 팬츠와 아디다스 삼바를 유행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리셀 붐을 일으켰었고, 뉴진스의 경우 그냥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걸그룹인 것 마냥 과거의 무드를 전혀 촌스럽지 않게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은 정말 뉴진스의 해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Y2K 문화를 MZ세대에게 강력하게 전파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혹시 Y2K 스타일이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0년대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30, 40대 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특히 싸이월드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국내 연예인으로는 이효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Y2K 패션은 현재 30대 그리고 40대 층에게는 추억 속의 낭만을 느끼게 해주고 떠오르는 10대, 20대에게는 보다 신선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르세라핌은 뮤직비디오에서 워싱이 들어가고 찢어진 데님을 멋지게 소화하면서 빈티지한 스타일을 파워풀하게 보여주었고, 나아가 그녀들 또한 Y2K 스타일을 정말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참고로 저는 르세라핌 팬인데요. 귀엽고 예쁘다를 넘어서 이분들은 약간 진심으로 멋있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와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준 에스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파는 타 걸그룹들과 다르게 Y2K 스타일과 거리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걸그룹보다 메타 패션 그리고 테크니컬한 스타일과 접점이 있는 미래적인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해준 그런 걸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메타 패션이란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가 입은 패션을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작년에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제페토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블랙핑크나 BTS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팬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왜 우리 게임을 해도 일단 캐릭터가 간지나야 돼서 현질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자신의 캐릭터에 입힐 옷들도 디자인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에스파가 이런 캐릭터화된 패션 문화를 보여줬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가상 공간 안에서 그 간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디자인, 그래픽 분야에서도 이 크롬이라고 불리는 그래픽이 굉장히 많은 유행을 탔었거든요. 메탈릭한 3D 입체, 미래적인 뉘앙스를 보여주는 크롬 그래픽은 패션에서는 고프코어 스타일, 테크웨어 스타일 또한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도구였습니다. 테크웨어 그리고 고프코어와 함께 기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크롬 그래픽으로 그 무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곤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에스파 또한 분명 패션
트렌드에 또 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대표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걸그룹들이 90년대, 2000년대 Y2K 스타일을 확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스파와 같은 걸그룹은 테크니컬한 미래적인 메타 패션을 확장시켜 과거의 모습과 미래적인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실루엣과 옷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루엣을 살펴보면 90년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페리스 힐튼, 그리고 에이브릴 라빈을 연상시키는 하의는 여유있게, 그리고 상의는 타이트한 실루엣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품들을 나열해보면 하의는 2022년 디키즈 팬츠가 유행했었고, 또 와이드한 실루엣의 파라슈트 팬츠가 완전 히트를 쳤잖아요. 거기에 여성분들의 옷차림을 보면 몸에 딱 달라붙는 상의를 많이 입은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진짜 옷만 놓고 보면 애기 옷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카고 팬츠를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SPA 브랜드들을 둘러보면 카고 팬츠가 출시된 걸 여러분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추후에 제가 이 카고 팬츠 리뷰는 따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카고 팬츠 하니까 아베크롬비나 홀리스터, 갭, 랄프로렌 같은 미국 브랜드들에서 출시한 루즈한 실루엣의 카고 팬츠들이 많이 연상되었는데요. 잘못 입으면 너무 빈티지하고 프리해서 후질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입으면 진짜 남자답고 와일드한 멋이 있는 바지가 카고 팬츠거든요. 아마 루즈한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는 20대들이 이번 연도에는 나이키 조던 또는 덩크와 함께 매치해서 좀 힙하게 스타일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카고 팬츠는 솔직히 이 데저트 부츠와 함께 입어도 상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의를 살펴보면 루즈한 오버핏 티셔츠보다 점점 몸에 잘 맞는 티셔츠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남자건 여자건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90년대, 2000년대 브래드 피트나 조니 뎁이 입었던 몸에 잘 맞는 티셔츠를 젊은 남자분들이 좀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실루엣 다음으로 그럼 옷의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무드를 이어받아 빼놓을 수 없는 소재는 누가 뭐래도 데님과 가죽일 겁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 패션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마르지엘라, 디오르무, 헬무트 랭, 아르마니, 캘빈 클라인, 베르사체 등이 가장 피크를 찍고 있었던 시기이며, 셀럽들을 살펴보면 브래드 피트, 조니 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이 전설적인 배우들이 리즈 시절 전성기 간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자 가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페리스 힐튼이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에이브릴 라빈 등이 팝한 존재감을 보여주었고요. 잘생기고 간지의 정점이 있었던 그들의 스타일을 잘 살펴보면 잘 빠진 청바지, 그리고 몸에 잘 맞는 티셔츠, 거기에 섹시한 가죽 자켓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자, 탑스타들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입었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봐도 정말 섹시한 착장들이기 때문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회상하고 있는 젊은 층들에게는 이 데님 소재와 가죽 소재가 반드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티보이 스타일이 한국의 젊은 층들이 가장 좋아했던 스타일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조금은 와일드한 스타일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와일드하고 빈티지한 스타일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프코어 스타일을 이어받은 나일론이나 폴리 팬츠, 그리고 기장감이 짧은 미니멀한 자켓들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2022년 빈티지한 무드와 Y2K 스타일의 패션을 이어받아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 특히 데님 팬츠, 카고 팬츠 등이 유행하고, 상의는 몸에 잘 맞는 실루엣의 제품을 특히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젊은 남성분들 역시 빈티지한 무드가 담긴 워싱이 들어간 데님 제품과 섹시한 무드의 가죽 자켓으로 90년대, 2000년대 무드를 새롭게 연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트렌드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제품군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 니트의 경우 울보다 코튼 혼방의 소재의 니트류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SPA 브랜드들에서 조금씩 출시되곤 했는데요. 이게 사실 가격 대비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입어보면 진짜 괜찮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국내 브랜드들에서 이런 코튼 함유량이 많은 니트류의 제품이 많이 보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는 아메카지의 영향력이 다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커질 것 같아요. 코로나 경계가 완화되면서 일본 여행 자주 다니시잖아요. 물론 일본에서 아메카지는 한물 간 패션이긴 하지만, 요즘 Z세대 젊은 층들이 보았을 때는 이 아메카지의 문화가 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패스트 패션에 질린 Z세대들이 트러커 자켓이나 밀리터리 제품들, 워크셔츠 등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형적인 아메카지 스타일보다 개인의 스타일을 잘 살려가며 좀 트렌디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제 바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 소재가 유행할 것 같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바이커 자켓보다 블레이저 형태의
블랙 컬러 비건 레더 가죽 자켓들이 많이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제품이 아직 국내 브랜드에는 많이 출시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나오게 되면 제가 꼭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유행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몇몇 예술가들에 의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과거 2022년 스타일을 기반으로 앞으로 트렌드를 알아보았지만, 새로운 뉴페이스 스타들에 의해 보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젊음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매번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재미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트렌드 하면 이 트렌드 컬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트렌드 컬러를 솔직히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사용하는 컬러들은 대체로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우리가 2022년도 그린 컬러가 많이 친숙해진 만큼 이번 연도에도 역시 많은 남성분들이 그린 컬러의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린, 네이비 아니면 아이보리 또는 브라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트렌드 컬러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트렌드 컬러가 확산되고 시작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제 주관적인 관점이 어떤지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트렌드 컬러에 대해 의심도 되게 많고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를 통해 영상 저장해서 종종 오늘 말씀드린 트렌드 앞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